사실 이 주권국가 주권 찾기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그리고 어려운 말이죠. 저희가 2년 동안 미국의 외세 의존적인 이런 예속 구조 속에서 살아오면서 상당히 무감각해진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실제 우리가 주한미군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언급할 때 이 땅에 아직 온존하고 있는 냉전 분단 구조,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족쇄, 이런 것들 때문에 편하게 대중적인 공간에서 논의하거나 공감하기, 확산하기 어려운 그런 요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땅에서 미국이 없는 세상, 외세에서부터 자유로운 세상, 그리고 진정한 주권국가의 실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수 있는 아프리카 나라들의 최근의 움직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작은 나라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의 어떤 자주적인 움직임, 그런 노력들을 사례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는 아프리카 서부 사헬 지역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작지 않죠. 남한의 한 2.6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2,300만 밖에 되지 않고 GDP가 국민소득이 약 1,000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약 30분의 1 정도 되죠. 아주 작고 가난한 나라인데 최근에 3년 전에 약반 35살에 한 트라오레 대위가 쿠데타로 집권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르키나파소는 60년에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서 간신히 형식적인 독립은 쟁취했지만 여전히 프랑스의 신식민 지배에 갇혀서 혼란을 겪고 과도기를 이어오다가 1983년에 아프리카의 체게바라라고 불리던 당시 토마스 상카라가 집권하면서 상당히 자주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만, 불행하게도 4년 뒤인 1987년 혁명 동지였던 콩파로레, 그리고 그 뒤에 있던 신식민 국가들 프랑스와 미국의 쿠데타 사주에 의해서 개혁의 꿈이 좌절됩니다. 그 이후에 긴 콩파오레 독재 기간을 거쳐서 또 혼란을 겪다가 3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브라임 트라오레 대위, 당시 35살입니다. 88년생 아주 젊은 대위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권을 장악하고 지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도 있고 세상에서 나쁜 계엄, 나쁜 쿠데타도 있는데 1969년 리비아의 가다피, 그리고 이런 부르키나파소의 트라오레 대위의 쿠데타 같은 경우에 역사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반제국주의, 자주 진영의 개혁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지금 이 부르키나파소 트라오레 대령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혁 신뢰들을, 주권국가를 세우고 자주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짧게 말씀을 드리죠. 우선 제일 먼저 한 일이 군사 정치적인 자주이죠. 그래서 식민 종주국이었던 프랑스군, 그리고 미군 기지들을 일거에 쫓아내버립니다.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한미동맹이 있는데 우리가 이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우리 사회 엄연히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고 분단 행정구조, 그리고 극우, 수구들의 언론, 정치 지형들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진정한 그런 자주를, 그리고 외세의 문제, 분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하기에는 너무 제약이 많은 상황인데, 이 부르키나파소의 경우에는 집권 이후에 식민종주국 프랑스와 미국을 일거에 그냥 상호방위조약을 하루 만에 파기하고 쫓아내버립니다. 보통 국제조약들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반년이나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내보내는데, 이 부르키나파소의 경우에는 그냥 하루 만에 이 초강대국인 프랑스와 미국의 군사기지들을 쫓아보내버립니다. 심지어 미국의 아프리카 사령부 사령관, 그리고 국무부의 아프리카 최고 담당자가 부르키나파소에 날라와서 사흘 동안을 트라오레 대통령을 만나달라고 예거를 하는데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냥 밥만 먹여서 돌려보내고 돌아간 다음날 미국과의 상호 방위협정, 방위조약의 파기를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전 국민들이 프랑스 군기지, 미군 기지 앞에서 양푼이 두드려가면서 맨날 며칠 전기 수도 다 끊고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부르키나파소가 군사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현재 조성된 다국화,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정치, 외교적인 어떤 구조, 이런 구조의 압박에 못 이겨서 결국은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세가 철수한 상황에서는 내부의 개혁들을 추진하기가 훨씬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바로 한 것이 자원민족주의, 사헬 지역에 그렇게 풍부했던, 그러나 서방 미국에 착취당했던
금, 우라늄, 다이아몬드 이런 광산들을 바로 국유화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원광 수출을 금지하고 국내에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합니다. 그 과정에 그동안 서방이 그냥 원광석을 가져갈 때 국내에는 아프리카 국내에는 센트에서 센트의 이익만 떨구던 것이 이제는 퍼센트 전체가 이 자국민들의 경제적인 이익으로 환수되게 됩니다. 마찬가지 조치가 농업, 이 아프리카의 광대한 그 농업 자원에도 취해지죠. 농지들을 재분배하고 그리고 그 풍부한 농업 자원들, 쌀, 기장부터 면화, 그다음에 양파, 당근 이 모든 그 비옥한 땅에 사는 자원들을 직접 수출을 금지하고 가공 공장을 세워서 가공을 해서 아프리카 인근 나라들과 해외에 수출을 하면서 다시 부가가치를 올리고 국가의 부를 키우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재원들로 놀랍게도 이 인구 국민소득 1000불에 부르키나파소가 전국민 무료 출산을 발표합니다. 출산은 여성의 신성한 권리다라는 모토 아래 무료 출산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무료 교육, 무상 교육을 또 발표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민에 대해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작하고 전국에 도로를 깔고 광역 인프라 건설을 시작하면서 국가 전체를 개조하는 그런 엄청난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불과 집권 3년 만에 지금 38살의 부르키나파소 젊은 대통령 트라오레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개혁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프리카 주위에 세네갈, 말리, 니제르, 차드, 소말리아, 수단 이런 쪽으로 소문이 나면서 아프리카 전체에 자주적인 어떤 개혁 정책의 도미노 현상들이 커다란 원동력을 얻으면서 동시에 이제 번져나가고 있고 지금 얼마 전에 이런 행태에 대해서 당연히 구식민 종주국인 프랑스나 미국이 얼마나 고가웠겠어요. 그래서 무려 18번째 트라오레 암살 시도를 합니다. 프랑스가 1960년대에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이 번져가면서 어쩔 수 없이 독립시켜준 아프리카의 약 20여 개 나라들에서 그동안 12명의 아프리카 자주적인 지도자들을 암살했어요. 그리고 지금 3년 짧은 기간에 부르키나파소의 젊은 지도자 트라오레를 18번째 암살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 그 암살에서 이렇게 벗어나면서 아프리카와 전 세계에서 트라오레와 부르키나파소를 보호하기 위한 군대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결실이 이번 25일 날 전 세계에서 그런 부르키나파소 연대 행동의 날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중국 그리고 브릭스 여러 나라들이 이 부르키나파소를 포함해서 사헬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전체에 이 자주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나라들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물밀듯이 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실제 구체적인 자주행동을 추진하기 위한 제약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도 한 열흘 정도만 있으면 이 땅에 조금은 더 중도 보수적인 조금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권들도 아직 외세의 어떤 범죄율 같은 공세 그리고 이 땅에 오래 묵은 기득권 엘리트층들 그리고 이제 언론, 학계, 재계 이 모든 게 그물망 속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빛의 혁명의 성과를 이어받아서 10대 개혁 과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합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정권도 역시 거대한 구조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기에 있는 10개 혹은 더 이상의 커다란 개혁과제, 자주적인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빛의 혁명이 일궈낸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광장의 힘, 광장의 세력, 광장의 정치 압력으로 새로운 정권에서도 이런 과제들을 더 세밀화해서 더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추동하고 과제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전히 깨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